출발하는 거부터 5권이 시작돼요. 그 집으로 쫙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제대로 가지 못하고 또 폭락 만나고 뭐 죽을 여러 가지 일들이 뻔하다가 그죠. 파이악스인들이 사는 스케리아라는 섬에 딱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죽을 똥 살똥하고 들어갔더니 거기에 이제 공주였던 나우시카 공주가 어머 저런 불쌍한 사람 그래갖고 잘 대접해주고 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잔치도 벌여주고 그러는데 잔치 중에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 노래가 뭐냐면 트로이아 목마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듣는 이 오디세우스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래요. 와, 내가 10년 전에 저랬는데 난 집에 못 가고 이게 지금 여기서 뭐지? 그래서 이렇게 눈물을 살짝 흘려요. 그러니까 알키노스 그 왕이 딱 보고선 저자는 왜 트로이아 목마 얘기를 들으면서 우는 거지? 왜 우는 거지? 야 잠깐 멈춰라. 우리가 이렇게 즐기고 있는데 저 사람한테는 즐겁지 않은 모양이다.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죠. 당신은 누구냐? 이름이 뭐냐? 이 세상에 이름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아, 제 이름은 사실 저 이야기의 주인공 이타카의 왕 라이르테스의 아들 오디세우스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자기 이름을 밝히는 거죠. 그 처음으로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8권이 탁 끝나는 거죠. 야, 근데 교수님께서는 이 책을 거의 뭐 이야기로 그냥 쫙 와. 와, 이거 너무 재밌네요. 계속 해도 되나요? 예, 예. 그 이제 그렇게 내 이름은 오디세우스다 하니까 알키노우스가 깜짝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주인공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 놀랍잖아요. 트로이아 전쟁의 영웅인 당신이 어쩌다가 10년 동안 집에 못 가고 여기까지 왔냐. 너의 이야기를 해달라. 여기까지 온 이야기를.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이제 거기서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하면서 10년 동안의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디세우스의 모험 이야기입니다. 그게 9권부터 9, 10, 11, 12권까지 쭉. 그 이야기고. 네. 그러니까 이 책을 읽기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은 나는 그 뭐 외눈박이 눈 찌르고 막 이런 거 보고 싶은데 그러면 앞에 뒤에 거 다 빼고 9권부터 12권만 읽으셔도 돼요. 영화의 이 정도는 뭐 스포라기보다는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은데 환대의 윤리라는 게 있어요. 뭡니까? 그게 뭐냐면 이거는 제우스의 법이야. 누군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 사람을 잘 대접해줘라. 그리고 대접을 받은 사람은 정중하게 보답하라. 이런 관계예요. 나를 찾아온 낯선 손님이 제우스 신일 수도 있고 또 뭐 헤르메스 신일 수도 있고 신일 수 있으니 잘 대접해라. 서로가 그런 마음을 먹고 손님을 대접한다면 이 세상이 살만한 사회가 되지 않겠냐. 이런 믿음이 깔려 있었던 것 같고 환대의 윤리를 깨는 자는 야만 상태에 빠진다는 거고 우리 인류 문명이 무너질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환대해주는 논리를 우리가 회복하자. 뭐 이런 메시지가 좀 담겨 있어요. 근데 호메로스는 그거보다 훨씬 삐딱해요. 환대를 해주는 게 좋은 걸까? 근데 당연히 좋다는 걸로 일단 이 사람들 끌고 가요. 그런데 환대가 사람을 나약하게 만들 수도 있지 않냐는 메시지가 쭉 깔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야, 너 왜 공부 안 해? 너 그렇게 해갖고 뭐가 될래? 그러면 짜증나서 그래도 공부를 하는데 괜찮아. 공부 좀 못하면 어때? 뭐 인생 별거 없어. 이러면 오디세우스도 10년 동안을 잘 들여다보면 고생한 그것보다는 잘 대접해주는 쪽에 자기를 맡겨가지고 오래 걸리는. 근데 그 놀란 감독 영화를 보니까 그런 세팅을 다 뺐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디세우스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집으로 가려는 의지를 꺾은 적이 없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원작에서는 그렇지 않다. 실제 작품 속에 보면 우리랑 너무 비슷해요. 아하. 놀란 감독은 아주 놀라울 정도로 오디세우스를 아내에게 충실하도록 만들었고 근데 원작에서 보면은 1년 동안 키르케랑 부부 관계로 살고 그 사이에 자식도 태어나고
그 칼립소랑 그 7년을 또 살거든요. 아주 나약한 인간, 욕망에 휩쓸리고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고 이게 좀 이율배반적이긴 하죠. 근데 그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은 아닐까?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진이 있죠. 영화에서는 고생 끝에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원작에서는 어떻게 끝이 납니까? 일단 집에 돌아오면은 자기 자리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성 안에서는 오디세우스의 빈자리를 찾아야겠다고 모인 사람 수가 108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오디세우스가 야 나왔어 니네 비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죠. 네. 그 앞부분에 13, 14, 15, 16권은 바깥에 있는 거예요. 도성 바깥에. 바깥에서 어떻게 하면 저놈들을 다 처단하고 내 자리를 찾을 수 있나 작전을 짜는 거예요. 그러다가 17권 딱 시작되면 도성으로 거짓말처럼 발을 딱 들여요. 들이게 됩니까? 네. 딱 들여갖고 17, 18, 19, 20권까지는 그 들어가서 자기 자리를 이제 실질적으로 탐색하는 거죠. 어떤 놈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떤 놈은 처단해야 되는가? 나를 배신한 자는 또 누군가? 이런 걸 면밀히 살펴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도성 안 바깥에 있다가 도성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 왕궁에 들어왔는데 자기를 전혀 밝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것도 참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네, 쭉 살펴보다가 마지막에 아내를 만나요. 아내를 만나는데도 근데 아내가 몰라 봐요. 근데 그 장면이 기가 막힌데 20년 만에 아내를 만났잖아요. 자기가 오디세우스라는 걸 밝히지 않아요. 진짜요? 네, 제가 사실은 오디세우스를 봤던 사람이다. 내가 옛날에 그 크레타에서도 봤고 트로아에서 봤는데 오디세우스 살아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기다리시라. 그러면 어머 그래요 뭐 이래야 되는데 근데요?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 나 이제 안 기다릴 거예요. 이 108명 중에 한 명을 뽑아가지고 내 남편으로 삼을 거야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 20년 동안 자기는 여기로 그러니까. 향해 왔는데 그리고 그 여자는 20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는데 그러니까 기가 막히고 가슴이 무너질 일이죠. 그리고 21권 딱 시작되면 활쏘기 시합이 돼요. 2월 열리는 거예요. 다 실패하고 이제 오디세우스만 성공해요. 거기서 이제 딱 가면 벗고 21권에서 내가 오디세우스야. 아우 짜릿하네.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를 감추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던지고 자기가 오디세우스인 걸 딱 밝히면서 내가 이 화살로 지금까지 써본 적이 없는 관역을 향해 쏘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하면서 쫙쫙쫙 108명 다 죽여. 마침내 이제 아내를 만나서 포옹하면서 그 20년 만에 귀환을 완성하죠. 근데 문제는 이게 23권인 거예요. 그러면 24권이 남아요. 한 권 남았잖아요. 여기서 끝나면 딱 좋겠는데 근데요. 깔끔하잖아요. 보통은 영화나 모든 드라마 여기서 끝나요. 네, 헐리우드식이면 여기서 끝나야 돼요. 24권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지? 저도 너무 처음 읽었을 때 너무 놀랬죠. 24권 시작되면은 그 죽은 구혼자들의 넋이 하데스로 저승세계로 내려가는 장면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뭐야? 그 죽은 자들의 행렬이 그 어두침침하게 곰팡내 나는 냄새로 여러 트로이아 그 전쟁에 참여했던 전사들이 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 그리고 이제 오디세우스가 자기 아빠를 만나서 탁 그 껴안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 바로 뒤에 또 뭐가 있냐면 구혼자들의 부모들 얘기가. 이 구원자들의 부모들의 분노가 막 거기서 폭발해요. 무장하자. 그래갖고 칼을 들고 창을 들어요. 엄청난 수가 오디세우스를 죽이겠다고 쫙 몰려들어요. 요 한 권 남았는데 여기가 쭉 지는 이제 몇 줄 안 남았는데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려고 하는 그 장면이 있어서 야 이거 어떻게 끝내려고 그러나. 그렇죠.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제우스가 번개를 퍽 던져요. 야 그만해. 그러더니 또 아테나 여신이 딱 내려오더니 싸우지 마라. 니네 옛날에 잘 지냈잖아. 그리고 끝나요. 금마무리잖아요. 이런 금마무리가
이게 마치 시청률 안 나오는 무슨 주말 드라마 마치 끝내듯이 근데 사실 이렇게 드라마 끝나면 원성이 잦아요. 23편까지 재밌게 보다가. 3,000년 동안 원성이 잦아있어요. 아, 진짜로? 왜 이렇게 끝내냐. 어. 이거 작품성이 확 떨어진다. 어. 이거 걸작 아니다. 막 이런 주장들도 했는데 교수님은 뭐라고 24권을 좀 해석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거 24권이 없으면 우리는 찬란한 그 모습만 보고 박수 그렇죠. 치고 끝나는데 해피엔딩이죠. 근데 그걸로 끝인가라고 호메로스가 질문을 던지는 거야. 아, 이게 과연 끝이냐? 야, 끝이냐? 이렇게 주인공이 행복하게 돌아와서 행복하면 끝이냐? 그렇죠. 아하. 거기엔 그늘이 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있고 누군가는 아파하고 있다. 음.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나니까 24권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